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여러가지 관세 철회에 대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합의 기대감들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을 했고요. 국내 코스피도 2160선에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러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어떤 그 소식들 또 여러가지 또 변수들이 이 금융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함께 하시면서 향후 금융시장 변수도 꼼꼼하게 짚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요. 그에 비하면은 조금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하시는 얘기가 알림이 잘 안 된다.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자동 알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 이제 상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는 일요일 날에는 늘 항상 이 주간 전망소 업로드 하니까 일요일 밤 내지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항상 주간 전망소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시는 그런 습관이 생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금융시장 흐름 짚어보고 향후 전망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이 뉴욕 증시, 이 미국 증시는 지금 다우, 나스닥, S&P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난주에도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재료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진 부분인데요. 한때 이 관세 철회를 둘러싸고 중국 측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에 이 관세 철회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포함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긴장감들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또 중국에서는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미국은 그런 적 없다라고 또 부인하면서 이것도 이 무역협상의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에 가면서 이 레리 커들로라고 하는 이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무역합의에 거의 근접했다. 이런 멘트를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주가의 상세가 이어졌고요. 한국 증시도 2160선의 코스피가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이 아니죠. 올해 5월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5월 5일 날 그 어린이날 요때 이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이제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한 게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국내 주가도 하락했고 한때 코스피가 1900을 깨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6개월 만에 그 수준으로 겨우겨우 다시 이제 되돌아온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여러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미국이나 중국 모두 어떻게든지 1단계 무역 합의라는 이 첫 단추는 좀 꿰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또 이러다가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이 금융시장의 흐름들은 일단은 12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추가 관세는 이제 유예되는 쪽, 그러면서 일단 휴전에는 좀 돌입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말까지는 이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중국 쪽인데요. 지난주에도 중국 상해 지수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2% 중반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홍콩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이제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중국군들이 중국 인민군이 뭐 이제 청소한다고 이 홍콩에 이제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도로 청소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시위자들까지 어떤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싹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건지 상당 부분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주말에도 계속 이 홍콩 관련돼서 뉴스를 체크해보고 있는데 오늘도 대규모의 이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뭐 갈수록 시위 현장이 과격해지고 있고 폭력성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뭐 시위를 막는 경찰이나 시위를 하는 이 뭐 홍콩 시민들이나 소중한 인명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이렇게 뭔가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더 답답한 상황이고요. 요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좀 악화되는 쪽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조금은 이 찻잔 속 태풍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좀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최근에 이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을 좀 즐기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 부분이 이슈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 흑사병이 발병했다라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뭐 중국 당국 내에서는 상당히 관련된 이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을 지금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사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 부분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만약에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시장으로 넘어와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이 채권 시장도 같이 좀 금리가 하락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가장 큰 배경은 일단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조금 이제 자기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관세 철회에 대한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본 반면에 채권시장은 이 관세 철회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 표출되면 이게 미국과 중국이 과연 합의할 수 있겠냐, 이러한 의구심들을 조금 반영하면서 그동안의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다소 조금 진정되는 양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10년 금리 한때 1.95, 뭐 96까지 올라갔다가 1.83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1.9에서 한 2% 이 정도 선에서는 금리의 상방 경기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국내 금리도 지난 한 8월 중순부터 해서 뭐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1월 들어서는 조금 상승세가 막히고 있고, 국고채 3년 기준으로는 한 1.55 정도, 국고채 10년 기준으로는 한 1.85 정도 수준에서는 꾸준하게 대기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중장기 금리들은 상승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쪽 금리는 지금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D 금리인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 한국의 기준금리와 CD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녹색 선이 기준금리고 이 빨간색이 CD 91일 금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출 받을 때 대부분 이 변동금리가 이 CD금리에 연동이 되죠. 뭐 요즘은 코픽스에 연동이 되기도 하고요.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CD금리 수준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오히려 CD금리는 이렇게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 인하 이전 수준으로 다시 CD금리는 지금 상승을 해버렸는데요. 기본적으로 CD금리가 기준금리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걸 감안해보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CD금리가 튀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완전히 끝난 거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거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최근의 금리 상승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단기자금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내년도 1월부터 신예대율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예대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행 입장에서 대출과 예금의 비율을 이제 예대율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대출이 늘어나는, 특히 가계 부분에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 이 은행권에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민간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예수금 받은 수준만큼에서만 대출을 해줘라. 그래서 예대율을 지금 100%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금을 100조 원 받았으면 대출도 100조 원까지만 하란 얘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예대율 규제는 뭐냐면 이게 내년 1월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데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이제 예대율 산정할 때 앞으로는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즉 만약에 가계대출이 100조면 실제로는 115조로 인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기업대출은 15%를 차감해 줍니다. 즉 기업대출은 100조가 대출이 나가면 85조만 나간 걸로 인식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신예대율 규제의 의도는 뚜렷하죠. 명확하죠. 즉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향후에 가계에 대한 대출은 되도록이면 줄여라. 반면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기업 대출은 더 늘려라 라고 하는 그 방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 입장에서는 내년도 1월이다 보니까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가계대출이 또 4분기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이 부분들이 가중치가 붙다 보니까 기존의 예대율 상에서는 100%를 밑돌아야 맞는데 그 이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중은행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몇 군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이제 예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금을 많이 받거나 또 하나는 대출을 줄이거나. 근데 지금 대출 나간 거를 줄일 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이제 예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뭐 시중 예금이라는 게 뭐 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막 받아질 수가 있습니까? 또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뭐 이렇게 예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차선책을 하고 있냐면 CD를 발행을 해서 CD도 일정 부분 예수금에 포함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전체 예수금의 1%까지는 CD 발행으로 충당을 해도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CD를 막 발행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예수금으로 잡히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CD 발행 잔액을 보면 최근에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 보고서는 이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이 쓴 보고서고요. 참 자료를 깔끔하게 잘 정리합니다. 이 친구가. 자, 보시면 지금 올해 3월 이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제 CD 발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발행 잔액이 조금씩 만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91일뿐만 아니라 5, 6개월 만기, 1년 만기까지도 최근에 이제 CD 발행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 3월부터 이렇게 만기가 긴 CD 발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은 내년도 초에 신예대율 규제되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CD 발행을 장기로 만기가 긴 걸로 해놓으면 계속 CD가 잔해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금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때문에 CD를 발행했다고 한다면 조달금리가 제일 낮은 만기가 짧은 CD 91일물을 발행했을 텐데 만기가 길면서도 금리가 높은 5, 6개월 1년 만기 CD를 계속 은행권이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신예대율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CD 잔고를 쌓아두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CD의
그 금리가 이렇게 상승해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CD 금리 상승한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겠죠. 특히 대출자에게 이제 변동금리가 그 반영이 되니까. 근데 요 이슈는 제가 봤을 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연말까지 정도면 대충 좀 정리는 될 것 같아요. 한 뭐 12월 중반까지면 CD 발행을 통해서 단기자금 그 예수금 맞추는 부분들은 좀 일단락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최근에 단기금리 계속 좀 하방 경직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계속될 건 아니다. 내년도 초 이 신예대율 규제 도입을 앞둔 일종의 조금 마찰적인 요인이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는 이 미중 무역 협상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이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좀 줄면서 달러화가 다소 약세를 좀 보였고요. 또 반대급부로 뭐 달러 위안 환율 얼마까지 지금 뭐 7 위안을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위안화의 전체적인 강세의 기조 자체는 조금 한 9월 초 이후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달러원 환율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1150원 정도 하고 뭐 한 1190원, 1200원 선 정도가 이제 큰 박스권 같다.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에 와서 조금 더 빠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환율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원화가 매우 뭐 약세를 보였다라기보다는 그동안 10월 초부터 뭐 11월 한 초까지 거의 환율이 1200원에서 1150원까지 50원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른 조금 조정 성격으로 보여지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환율도 조금 안정 국면인 것 같고 다만 이제 1150원 이하로 환율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이 대외 불확실성들이 좀 완전히 좀 해소되는 모습들이 되는데 뭐 그거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조금 상승을 좀 더 했는데요. 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전체적인 뭐 기대감 유지되는 것들 또 뭐 지난주에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원유 채굴 장비 수가 조금 이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담도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구리나 금 가격들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구리는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지난주에도 좀 이어졌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랑 이벤트 일정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경제지표 발표가 이제 월 초나 월 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뭐 월 중반에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그런 뭐 내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음 주도 뭐 상대적으로 뭐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정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볼 텐데 일단은 뭐 최근에 금융시장의 화두는 단연 이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합의하는 거 맞냐. 지금 이제 1단계 합의한다고 했던 때가 엊그제도 아니고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계속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지금 안 잡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원래 그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아마도 오늘하고 어제 16일, 17일 날 원래는 그 D-Day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날짜가 지나갔는데, 원래는 이 칠레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었다면 어쩔 뻔 했냐. 만약에 이 날짜를 지킬 수 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다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뭔가 이견이 표출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아직은 큰 틀에서는 그래도 뭔가를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도 살아있고, 뭐 미국과 중국 양쪽의 무역 대표 고위급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이제 한 가지 조금 최근 분위기를 알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18일 날 월요일 날에 보면 이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국가 안보의 그런 어떤
뭐 위협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로 해서 지금 미국 기업과 이제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를 원래는 중단했다가 임시적으로 허가를 뭐 연장해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2번인가 3번인가 연장해서 지금 11월 18일이 이제 만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요번에도 연장을 해서 결국 이제 화해하고 미국 기업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상당히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는 한 6개월씩 연장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2주 정도 연장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얘기인 즉슨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박들을 좀 취하고 있는 거고요. 관세 철회 부분도 뭐 미국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이 화해에 대한 임시 허가 기간을 지금 뭐 한 2주 정도 만약에 연장해 준다고 한다면 2주 안에는 뭔가 최대한 중국을 압박해서 1단계 합의 안에 서명하겠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허가 만기가 연장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대충 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합의에 대한 그 데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12월 15일 그 정도까지는 더 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15일 날 또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지금 이제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 11월 말 정도 내지는 12월 초 정도를 D-Day로 해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협상을 좀 벌이려고 하지 않겠냐. 그 기간을 요 임시 허가 기간 연장되는 걸로 보면 대충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화요일, 뭐 수요일 뭐 특별한 일정들 없습니다. 수요일 날 뭐 한국에서 생산자 물가 발표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10월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뭐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뭐 소폭 이 플러스권으로 왔다 해서 이게 숫자상의 의미가 있지 결국은 계속해서 저물가 압력이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거니까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지표적인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20일까지 수출인데, 지금 10일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나왔거든요. 관세청 기준으로. 근데 일단은 10일까지는 조업일수가 작년 대비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11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줄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주 주간전망소 영상도 보면 이제 경기가 바닥권에는 온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을 다지고 U자형으로 회복할 건지 아니면 L자형으로 기어버릴 건지 요거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데, 최근 상황을 봤었을 때는 뭐 U자의 빠른 반등보다는 L자에 가까운 매우 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는 뭐 그런 매우 제한적인 경기 회복세이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 전망을 저는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기울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뭐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은 지금 뭐 내년도 3월까지는 거의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니까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보면 미국 주택 판매,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나오니까 이 부분 좀 살피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제 지표는 아닌데, 원래 이제 22일 자정, 그러니까 23일 0시죠.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로 연결되는 게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뭐 경제 전쟁, 지금 일본이 그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불화수소 부분을 조금 수출 허가를 해주긴 했는데, 뭐 그것 갖고는 지금 우리 반도체 생산에 뭐 어떤 뭐 차질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긴 좀 어렵고요. 일단 이제 미국은 중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그런 내용하고 뭐 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뭐 이런 거를 조금 해봐라 라고 이제 미국은 조금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그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최종 방침을 좀 정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미국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직은 데드라인 자체가 22일 자정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일주일은 아니군요. 이제 한 5일 정도 남아 있는데 뭐 항상 이제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뭐 마지막에 아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일요일 7시에 한국하고 일본 이 프리미어 12 결승전이 지금 열리잖아요. 저도 이따가 지금 볼 건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졌죠. 그렇지만 저는 아마 결승전 승리를 위한 어제는 조금 봐주는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야구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좀 그래요. 뭐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근데 사실 이 무역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일본하고 무역 전쟁 이긴다 경제 전쟁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거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잘 이제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뭐 혹시나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금요일날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앞부분에 그 전체적인 시황 얘기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다음 주 일정은 크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가을인데 무슨 여름 장마처럼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법 빗줄기가 굵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파전에 막걸리가 상당히 생각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 그치고 나서 날씨가 다음 주에는 거의 영하권에 머무를 것 같아요. 이제 한파는 상당히 이제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겨울 양복을 저도 이제 꺼내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반가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경제와 춤을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